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다 들어오셨나요?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11시에 시작을 하기로 해서 지금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파레토 프랩에서 IB 바이올로지와 IB 케미스트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주화입니다. 아직도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어머님들 채팅창으로 한번 저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어머님들? 아마 되게 멀리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설명회 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많이 했던 질문 중 하나가 거의 탑 안에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과학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세미나가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과학 과목, 우리 친구가, 우리 아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현실적이고 또 효율적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좀 명확하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했을 때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두 번째가 이제 학년별로 아마 그 자제분들의 그 학년이 다 다르실 거예요. 학년별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뭐 HL, SL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저 과학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HL과 SL의 기본 구조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학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우선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 고려 사항들이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럼 학생별로 내가 어떤 상경 계열을 희망을 하거나 의학 계열을 희망하거나 학생별로 어떤 방식의 선택이 있는지 제가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HL과 SL의 차이는 제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생명과학 과목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당연히 HL이 SL보다 뭐 배우는 범위도 많을 거고 배우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문항수도 많을 거고 그럼 시험 시간도 길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HL 같은 경우에는 네. HL 같은 경우에는 우리 HL과 SL은 페이퍼 1과 페이퍼 2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퍼 1에는 섹션 A, 섹션 B, 또 다시 페이퍼 2에는 섹션 A, 섹션 B 이렇게 나뉘게 돼요. 문항수는 보시다시피 한 10문제 정도, 한 10문제에서 한 14문제 정도씩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험 시간도 페이퍼 1은 HL은 2시간, 그리고 페이퍼 2는 2시간 반, 그래서 1시간을 더 보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SL은 3시간, HL은 4시간 반을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장난 아니죠, 4시간 반 어머님들. 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페이퍼 1과 페이퍼 2는 페이퍼 1의 섹션 A는 우리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기가 4개, 네개가 나오고 그중에 뭐 틀린 것과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아마 어머님들 한국 시험에 되게 익숙하실 텐데 한국 시험에서는 객관식이 딱 틀린 것, 명확하게 맞는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 그 IB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틀린 지문만 있진 않아요.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맞는 지문인데 위에 있는 그래프랑 연결을 했을 때 제일 맞는 옳은 질문을 찾는 방식의 어떤 객관식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섹션 B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간중간에 좀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이고요. 페이퍼 2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짧은 단답형의 주관식이고 뒷부분에는 이게 약간 긴 서술식의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이 매우 중요한데, 오른쪽이 제가 단원명까지는 이게 여기다 PPT에 올리면 너무 이렇게 보시기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이제 숫자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단원의 세부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원이 총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전체 파란색이 우리 HL과 SL이 같이 배우는 거. 그리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HL이 더 배우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A 섹션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2-2는 같이 배우지만 뭐 2-1에서
그 뭐 세포의 기원이라든지 또 바이러스의 구조 이런 것들은 HL 친구들만 더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학습 시간도 당연히 더 많을 거고 또 개념 자체도 좀 암기해야 되는 개념들이 더 많아지는 게 HL입니다.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셔야겠죠. 실제 시험이 어떻게 다르냐. 앞에 배우는 거나 시험 시간은 뭐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시험 자체도 어떤 식으로 나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최대한 좀 유사한 단원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유사한 단원으로 가지고 왔고, 또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페이퍼 2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 2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이 HL 문제, 그리고 오른쪽이 SL 문제입니다. 어머님도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딱 이렇게 뭔가 그림을 보더라도 뭔가 왼쪽 그림은 진짜 그림, 진짜 사진 그림 같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좀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다이아그램 같은 느낌이죠.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나 그냥 우리가 봤을 때에도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이렇게 심플하고 쉽게 보여지세요? 보여지세요? 知道快消息了，然后可能是在三个 네네. 动漫的那种。S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생물에서는 HL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사진들이 나와요. 정말 현미경 데이터. 그 현미경 데이터 말고도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밴드가 어디에 뭐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오게 돼요. 하지만 S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된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림을 배울 때에는 어머님들도 막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 교과서에도 이런 실험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에는 오른쪽처럼 되게 간단한 어떤 그림의 형태로 바꿔서 개념을 습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게 막상 실험 그림으로 나왔을 때에는 친구들이 조금 낯설게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좀 SL은 데이터 자체가 간단한 모식도라면 HL은 실험 데이터, 꼭 현미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말 실험 사항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B번 문제, 그리고 C번 문제, 그리고 뒤쪽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같은 경우 다른 단원이랑도 질문을 같이 연결시켜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는 좀 메인한 질문을 같이 묻지만 추가적으로 뭐 식물의 수분과 수정 과정에 대해서 더 묻게 된다라든지 즉 단원 간의 유기적인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L이 SL보다 개념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실험 데이터 해석력이 사실 플러스가 되는 게 바이오의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개념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단원이 이 단원, 이 단원이 이 단원이 아니라 좀 단원 간의 유기적인 이해를 묻게 돼요. 그래서 3단원을 묻다가 갑자기 뭔가 4단원의 개념도 같이 묻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는 이제 권장하는 교육 시간인데, 뭐 학원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권장하는 수업 시간이 거의 1.6배. 그만큼 개념의 양도 한 1.6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화학인데, 아마 화학을 선택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페이퍼 2, 페이퍼 1, 페이퍼 2 시간은 아까 생물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제 문항의 조금 차이가 페이퍼 2에서 문항수가 이제 90문제, 그리고 에세이로 50문제가 되고요. 여기에는 숄트 똑같이 단답식의 답변도 있고 좀 약간의 서술식의 문항들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단원에 보시면 화학은 생물과 조금 다르게 단원 자체는 좀 공통적으로 같이 배워요. 근데 그 단원 안에서 세부적인 학습 목표 중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HL이 살짝 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원 자체를 좀 더 배우는 단원이 있다면 전체 큰 단원들은 같이 배우지만 화학은 세부적인 단원들이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네, 좀 더 그 세부, 뭐 어떤 교육 목표가 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단원은 크게 똑같이 1-1단원에서 요 개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1-2단원에서 똑같은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HL은 요 뭔가 이 목표를 더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같은 어떤 뭐 루이스 구조를 배우더라도 아니면 같은 뭐 산염기 반응을 배우더라도 뭐 pKa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배우게 되는 게 H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그게 시험에도 그대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험도 같이 보시면 HL과 SL,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도 똑같은 문제고 살짝의 이제 사용됐던 키워드는 다른데 똑같이 이제 산염기, 적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똑같은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래프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L은 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더 깊이 있게 개념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더 이게 파란색을 제외하고 보시면 이게 뭐가 더 많죠, 어머님들. 어.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 이제 뭐 컨센트레이션을 구해라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저 단원의 대표 문항이라면 추가적으로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 pKa도 계산을 해야 되고 지시학 선택의 근거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뭐 실험적 구별 방법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온도에 따른 KW 변화도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이제 세부적인 꼬리 질문이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약간 수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화학에서 HL이 더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산 자체의 수식이 거의 다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2차식이나 3차식이 나오는 그런 계산들은 아니거든요. 계산은 당연히 HL을 하든 SL을 하든 기본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더 확장된 개념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개념의 양이 HL이 훨씬 많고 또 그게 단순히 어떤 수학적 계산을 고도화되게 더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좀 내용을 더 배운다, 더 심화된 개념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HL에 지금 들어가는 토픽들이 이런 토픽들을 더 배우게 돼요. 더 배우게 되고요. 요것도 앞에 이제 바이오랑 동일하게 개념의 양도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 영역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터모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우리 연력학 파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머님도 지금 왼쪽과 오른쪽 무당 번호는 다르지만 HL과 SL이 같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같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대신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HL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물어보는 문항인데 실험 개선 방안을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얘도 사실 약간 화학과 비슷한 결이 있는데 심화된 개념 이해가 중요한 게 물리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좀 꼬리 문제, 이제 세부 문제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 문제 유형은 비슷하지만 보통 이제 추가 실험 개선이라든지 아까 화학에서도 지시학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실험 문제거든요. 심화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보통 어떤 수식이 더 복잡하거나 복잡한 계산 영역을 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복잡한 계산 영역보다는 좀 개념 자체를 더 딥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